자, 첫날이니까 출석을 좀 불러볼게요. 선생님이 참고삼아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러면 잘 못 외워. 네. 옛날부터 학교 다니면서 반 애들이, 여러분들은 반에 한 2, 30명씩 있죠? 학교 가면은 보통? 아, 네. 선생님은 막 50명 이랬던 시절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못 외웠는데 외우는데 한 두세 달 걸렸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7명이잖아. 그래서 외우는 게 한 2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딱 보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자꾸 더듬는다. 그러면 이름을 좀 얘기를 해줘. 나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자, 승현이? 김승현? 승현이가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박시우. 예, 접니다. 시우. 그 다음에 박준아.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많네.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외우기 힘든데. 정준아. 성을 빼고 외워야겠다. 성까지 붙이면. 정준아. 그 다음에 지후. 박지후. 네. 박지후. 박시요. 박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요. 박시후지 후? 후? 네. 후 맞지? 지후. 그 다음에 박찬민. 다 박씨야. 학원은 있는 나만 유일하고. 그 다음에 전소윤. 그 다음에 최원웅. 네. 원웅이. 학원 여기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몇 학년 때부터 대충 다녔어요? 4학년, 3학년 이때 다닌 사람도 있니? 없어? 뭐 5학년 때쯤부터 다녔니? 5학년. 5학년 때쯤? 6학년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자, 일단은 선생님 그 채널 들어가서 이름은 알겠죠? 뭐라고 네, 써있어? 그 준호쌤이라고 써있지? 네. 선생님은 성이 정씨예요. 저 정준호쌤이고. 유튜버예요. 203명 구독자를 더 늘리고. 눌렀어? 안 눌렀어? 되면 수입상 추가. 구독 눌렀어? 200명 갖고 우리 광고 뜨지도 않는데 무슨 구독도 강 수익성 중이야? 수입상 추가. 자, 요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왜 만들었는지는. 일단은 이제 졸업 다 했고 학교 배정 다 받았지. 그쵸? 네. 중학교 어딘지 다 알죠? 네. 학교 좀 얘기를 해줘야 돼서. 찬민이부터 어디 학교요? 호계중학교. 호계중. 그 다음에 승현이는 김승현 어디? 아, 군포사님? 방동중 근처 살아? 네. 선생님도 군포 살아. 선생님 군포중 근처 살아. 다 안양 살지? 네. 의왕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요. 응? 나 안양인데? 나도. 다음에 소윤이는 어디 학교? 불인중. 시후는 어디 학교 갔어? 지구입니다. 미안해. 지구는 냈네. 미안해. 근데 누가 시우냐? 아, 헷갈려. 네가 시우구나. 네. 지후는 이름이 다 똑같아. 안 똑같어. 지후, 시우 다 박씨야. 그래, 이름이 문제는 아니지. 너. 학교 어디 가지? 학교 어디 가? 중이요. 불임? 네. 불임을 또 같은 데 갔네. 준하는? 뭐? 모르겠어요. 예비수집을 안 갔어? 모르겠다고. 갔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배종문서 안 만나서? 그거 배정 포기서 써야 되는데 네. 배정 모르겠어요. 배정 포기서? 배정 포기서는 뭐야? 학교를 안 갈 학교 거야? 안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가? 배정을 원래 유학에 살았는데 아, 원래 그 중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그쪽 학교 포기해가지고 다른 데를 가, 네. 다른 지역을 갔다고? 다른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나중에 그럼 배정을 안 받은 건데 그러면 하지? 안 됐네. 그러니까 의왕 쪽 사는데 의왕 쪽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거 해가지고 다른 중학교. 안양 쪽 가려고 그러는구나. 네. 관양중학 아니야. 그래. 오지마.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 그 다음에 시우. 대안중입니다. 대한중. 원웅이. 관양중. 관양중. 누가 아니야? 자기가 간 학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저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험 난이도가 어떻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안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거 혹시 대충 아는 사람? 시험에 관련해서 들은 게 있는 사람? 자유학기제입니다. 아, 그건 다 자유학년제. 아 그런가요?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죠.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뭐 호계중이나 불임중 같은 경우는, 불임중은 학교 시험 문제가 다 객관식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풀이 과정 써서 답을 이렇게 서술 과정을 쓰는 문제가 아예 없어요. 부럽다. 부럽다. 근데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선생님 보기에는. 근데 애들은 쉬워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더라고. 자, 여기서 당동중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니 혹시? 어떻다고 그랬어? 시험 문제? 그냥 그냥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데.
수학은 좀 많이 어려워. 요즘 방동중학교 시험 문제가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몇 장난 도지? 재밌는데? 자, 우선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그다음에 대한중도 엄청 뜨거워요. 오, 관양중 뭐 할만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준하가 어디 학교 간지 잘 모르는 거야? 후계중은요? 오늘 긴 중. 귀? 보통 다른 지역에서 옮기는 경우는 제일 가까운 중. 다 가까운 게 귀인이야? 그만 그런 귀인 가겠네. 보통 이렇게 옮기는 애들 많이 있는데 그쪽을 왜 안 가려고 했는지는 알아.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런 거야? 그냥 이사를 가기로. 아, 이사 가기로 해서 그럼 아마 귀인일 거야. 그럼. 어쨌든 하긴 장 너도 혹시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도 알아보긴 할 텐데 얘기해줘야 돼. 알았죠? 자, 일단은 뒤에 문 좀 잠깐 닫아줄래? 뒤에 학생 학생님 좀 닫아주세요. 일단 첫날이고 수업을 몇 시부터 하는지는 이제 알죠 우리가. 12시부터 4시까지. 12시부터 4시고 원래는 수요일은 2시간만 수업을 하는 날인데 저번주 금요일날 우리 수업을 안 했지. 그날 졸업식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 참여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냥 다른 반도 다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중일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아예 안 하고 대신에 4시간 수업 안 한 걸 보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요일에 원래 우리 2시간이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시간을 쪼개가지고 요번 주 수요일날 2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또 2시간을 해서 좀 힘들겠지만 요번 주랑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계속 4시간씩 수업을 해야 돼. 근데 하루 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금요일 잘 놀았잖아. 그렇죠? 대부분 그날 졸업식 했지? 아, 예비수. 예비수집일도 있었고 어쨌든 잘 놀았을 테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선생님도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게 시키거나 그러진 당연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첫날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 거야. 첫날부터 막 하자마자 자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수업했었니? 자 그다음 거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렇잖아. 책은 다 갖고 왔죠? 그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일단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잡 시간에는 좀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자. 일단은 서로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시간이기도 할 것 같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만나서 중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게 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도를 빨리 빼고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일단 여러분들이 뭐 오늘 교복 맞추고 왔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교복을 입고 이제 3월이 되면 학교를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가게 되면은 일단 느낌이 되게 이상할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교복이라는 것 자체를 당연히 처음 입어보잖아. 네. 보통 특별활동을 초등학교 때 하거나 요즘도 청소년 단체 이런 게 있나? 초등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이런 거 아, 아직도 있을 있니? 것 같습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런가? 선생님도 뭐 했었는데 그런 특별활동하는 친구들은 그 단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근데 대부분이 특수제작된 옷을 입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교복을 이제 맞춰서 입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옷이 좀 어색해요. 딱딱하게 느낌이 재질이 딱딱하기도 하고 사실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입고 다니기에는 좋은 옷은 아니야. 옷이 불편해 사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교복이라는 게 엄연히 있으니까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교복을 입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고 또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는 오래 수업을 한단 말이야. 초등학교가 보통 몇 개 하면은 몇 교시까지 했니 대충? 6교시. 6교시까지 정도 했지. 길게 해봤자.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7교시 하는 날도 있고 또 막 청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교실 스스로 청소를 또 해야 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거의 막 5시 직전까지 될 때까지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막 수업도 듣고 또 이제 내용도 전체적으로 과목이 초등학교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 했어? 좀 어렵지 어렵고.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되게 심각한 애들은 코피 흘리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특별하게 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예민한 애들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 가끔. 근데 대부분의 증상은 뭘까? 잠이 와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이제들 긴장을 하고 살다 보니까 잠을 자기는 하는데 잠을 이제 좀 설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중학생이구나 라고 생각도 하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학교가 중학교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긴장감에 휩싸인 나머지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긴장하니까 잘 안 좋는데
학원을 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오늘은 처음이지만 너네들끼리는 같이 오래 있었잖아. 나름 몇 개월씩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편해.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와.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제 노곤노곤해지니까 몸이 막 쭉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학원 왔을 때 또 좀 그런 일이 있고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자요. 와. 근데 그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도 물론 이제 좀 잠버릇이 안 좋거나 이런 애들은 또 이제 자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 더 이제 자는 애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 뭐 그런 분위기조차도 되게 이제 본인한테는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피곤할 때가 중학교 올라간 첫 달, 좀 긴 애들은 두 번째 달, 4월까지가 좀 힘들어해. 그냥 적응하는 것 자체가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줄 거야. 선생님도 이제 교복 입고 중학교 가봤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거에 대한 거를 나도 이제 잘 안단 말이야. 선생님도 그건 두 달까지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는 이제 선생님도 어렸으니까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악물고 참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너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뭐 그게 많은 도움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뭐 학원 오면 선생님한테 그날 학교에서 있을 때 다 얘기해. 뭐 어떤 애가 지우개 던지다가 창문 깨먹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뒤지게 혼났어. 뭐 이런 얘기 하란 말이야. 니네도 안 그럴 것 같지? 별의별 일 많이 생겨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반에 그 학교에 있는 같은 반 애들이 워낙에 다양한 애들이 오다 보니까 별의별 애들이 많거든. 막 핸드폰 몰래 하다가 걸려가지고 핸드폰 압수하는 애들도 있고. 핸드폰은 초등학교 때도 혹시 압수를 하니? 안 하죠. 근데 중학교는 어지간하면 다 압수를 아마 할 거예요. 다 압수하는 거 주머니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는 못 써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학교 갈 때는 만약에 학교를 딱 갔더니 굉장히 까다롭게 압수를 한다. 나쁜 마음을 먹고 공기기를 슬쩍 내고 유심 꼽혀 있는 핸드폰으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선생님 같으면은 핸드폰을 아예 그냥 학교를 안 가져갈 거야. 컴퓨터잖아 어차피. 그리고 핸드폰을 만약에 대량으로 수거하다 보면 재수 없으면은 없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 그 학원에서도 핸드폰 깨진 적도 있어요. 이거 이따가 뭐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 핸드폰 우리 바구니에요. 초등학교 저쪽에 있을 때 핸드폰 따로 안 걷었죠. 근데 선생님이 중학생 올라왔을 때는 핸드폰을 사실은 걷어. 근데 첫날부터 걷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여지를 남겨주고 싶어서 우리 다다음 주가 설이잖아, 맞죠? 그때쯤까지는 안 걷을 거야. 그냥 냅둘 거야. 근데 설쯤 지나면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을 2주 정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핸드폰을 걷을 거야. 그래서 학교랑 똑같아. 집에 가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못 만지게 할 거고 중간에 갑자기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쓰게 해줄 거야. 대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써야 되는 거지. 몰래 쓰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수할 거야. 하루 압수할 거. 다음 시간까지 걷을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제재를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걷는 이유는 뭐 선생님도 핸드폰을 갖고 있고 당연히 핸드폰 자체가 요즘 다 거의 필수 아이템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많은 걸 하잖아. 게임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학원 밖에 있을 때도 사실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을 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려고 오는 게 일단 제일 커. 물론 공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학원 와서 막 수업 시간 직전까지 막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애들이랑 떠들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아까 선생님 왔다 갔다 잠깐 봤었는데 핸드폰 한 사람 있지? 없었어요? 내가 본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그 핸드폰 쓰는 거를 학원에 왔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좀 덜 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좀 거들라고 하는 거야. 다른 과도 걷어. 그리고 우리 반만 걷는 게 아니라 모든 교실에는 이 바구니가 다 있어요. 근데 똑같아. 핸드폰을 걷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학교 갈 때 내가 가져가지 말라 했잖아. 그냥 학원 올 때도 가져오지 마. 근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아까 늦게 끝난다 했잖아. 청소까지 하고 그러면 초등학생 때는 사실 집에 들렸다가 학원 왔죠. 중간에 시간이 좀 남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말로 숙제 못한 것도 후다닥 해서 올 수도 있었잖아. 그게 가능했지.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안 돼요. 학교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교복도 못 갈아입고 그냥 학원을 와야 되는 날도 생길 거야. 그러면 특히나 집이 좀 먼 사람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셔틀 타고 오는 시간이 길잖아.
그럴 때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학교 갈 때 학원에 갖고 와야 될 문제집이라든지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챙겨서 학교를 가요. 나 학교에서 수업 다 듣고 청소해야 되는 사람은 청소까지 하고 그 가방 그대로 메고 학원을 온단 말이야. 집에 들을 시간이 없는 거야. 물론 부지런한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려서 옷을 갈아입고 오긴 하는데 아마 이제 남학생들은 특히나 교복을 못 갈아입고 그냥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본인들이 한번 지내봐야지. 지내보면서 아 이거 집에 들렸다 오는 게 좀 힘들구나. 그냥 학원에 있는 책 다 그냥 학교 가방에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방이 무거워질 것이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아마 생활 패턴이 조금씩은 바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힘든 거야. 집에를 못 들렸다 오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집에 들렸다 오는 게 어때? 거기서 막 자다 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서 있다는 거 사실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잠깐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못 하고 그냥 학원을 바로 오니까 그거 자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 또 자. 안 자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야.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이 피곤한 거지. 근데 그 와중에 핸드폰 게임까지 하면은 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학원 왔을 때는 핸드폰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 학원 오기 전에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이렇게 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게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애들이랑 얘 수다 떨고 돌아. 그리고 뭐 저쪽에 자판기 있는 거 알지? 알죠? 그러니까 자판기 뭐 음료수 같은 거 뽑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지내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학원 이제 수업하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아까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갔죠? 여기 선생님 채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카메라 지금 세워놨는데 저것도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들어가 보셨으면 메인 화면에 화면을 제일 밑으로 내리면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이름이 중1 이름 뭐지? 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까 들어가 본 사람은 보면 아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요 재생 목록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영상이 아직 지금 이제 처음으로 찍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영상 우리 반에 쓸 영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다 보니까 너네들한테는 안 보여. 이제 오늘 수업한 거부터 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영상 이제 올려주면은 그게 메인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숙제를 내줄 텐데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집에서 한번 다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 이 학원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잘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제 3년 다니겠죠? 중학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대 목표는 뭐냐면 뭘까? 니네가 3학년 때까지 뭐를 해야 될까요? 공부. 뭐 물론 해야죠. 초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 돼야 되나? 잠을 자라고 3년 동안? 곰이야? 잠만 자게? 그건 아니고 일단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초등학생 티를 벗어나야 돼. 정확하게. 그럼 그게 공부가 됐건 하는 말과 행동이 됐건 뭐 장난을 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부적인 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절대적인 나이가 여러분들은 어려요. 아직은 어리기는 한데 그 중학교 1학년 특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린 티를 떼낸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아. 뭐 선생님 입장에서 봐도 여러분들은 한참 어리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막 깍듯이 막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어른스럽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 했었던 좀 잘못된 부분, 실수들 그런 부분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공부적이면 뭐 이런 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사실 학원을 다니는 게 본인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그냥 다니라고 막 등떠 밀듯이 하니까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네. 어떤 애들도 학원 가고 싶어서 오는 애는 없어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부터 좀 일단은 바뀌어야 돼. 일단 수학학원을 대부분 이제 학교 애들이 다 다니고 있기는 한데 일단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최소한 그런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 다니는 애들보다는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자, 근데 초등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했었던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랑 다니면서 한번 옛날 생각을 한 번씩은 좀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공부에 관해서
안 좋은 습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학생들마다 다른데 자기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앞에다가 몇 개 써줄 테니까 한번 내가 저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한번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오케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중3 때까지 벗어나야 되는 게 어리티를 벗어나야 된다 했죠? 근데 그게 포괄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론은 자기가 잘못하게 공부했던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뭐 애들을 많이 지도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대충 어떻게 하는지 나 이제 안단 말이야. 대부분 애들이 일단 수학학원이 딱 수업이 끝났어요. 수학하고 영어 같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 없죠? 영어랑 수학 격일로 다니지? 격일이 뭔 얘기인지 알지? 왔다 갔다 그러지? 뭐 그건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 보통 수학학원이 수업이 끝났으면 집에 가겠죠?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TV 보고 뭐 핸드폰 하다가 뭐 해요 보통? 영어 숙제 하지 않니? 자요? 영어 숙제 안 해요? 보통 영어 숙제 하지 않니? 영어 숙제를 보통 하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사실 수업 끝나고 아까 말했던 대로 학원,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학원 가기 전에 못한 숙제를 잽싸게해서 학원 가는 게 가능했는데 중학교 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학교에서 숙제를 하게 돼. 근데 언제 할까? 쉬는 시간에 놀고 점심시간에도 놀고 수업시간에. 학교 선생님 중에 까다로운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 일단 혼내겠지. 네. 그리고 그 학원책을 압수해. 그럼 학원에 와서 선생님 숙제하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책을 뺏겼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어이구 이런 생각부터 들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교의 숙제를 지금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긴 한데 숙제를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복습이 안 돼 있어요. 그 복습이 되도록 어떤 거냐면 오답 노트를 잘 안 써. 초등부에 있을 때 PRT 파일 같은 거 갖고 다녔죠. 그렇죠. 거기에 오답 노트 껴있죠 보통. 그 노란색 종이에 오답 DIY 써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학원 다른 애들은 그래도 학원이 됐건 집에서 됐건 그걸 잘 썼으니까 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학교 때는 그 PRT를 안 써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 갖고 와도 돼요. 학교 가방에 있죠? 근데 안 갖고 와도 돼요. 이제. 그거는 그냥 추억의 물건으로 책상에 잘 꼽아놔. 알았지? 내가 초딩 때 이런 걸 했었지 그러면서 잘 꼽아놓고 중학교 때는 오답 노트가 까만 노트로 제공이 될 거예요.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줄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답 노트는 학원에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돈을 안 받고 그거를 착실하게 잘 써가지고 가득 채우면 쓸 공간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요. 리필해야죠. 리필. 근데 학원에서 공짜로 해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분실하면 안 돼 일단. 그리고 대충 써가지고 막 꼬깃꼬깃 돼 있고 막 노트가 이쁘게 안 써 있다. 그러면은 돈 받고 팔아요. 1,000원. 그리고 분실해가지고 다시 사야 되는 경우도 돈 받고 팔아요. 1,000원. 근데 사실 1,000원도 니네 문방구 이런 데서 파는 거에 비하면 싸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답 노트가 학원에서 나갈 거야.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썼던 자 근데 어쨌든 이 오답 노트를 잘 안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복습도 복습인데 숙제하는 타이밍도 사실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수학하고 끝나면 내가 영어 숙제를 한다고 그랬잖아. 영어 수업이 끝나면 안 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자, 내가 여기 쓴 게 다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이 하나둘씩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과제한 자 사실은 학원 교재 자체가 우리 2권 썼죠. 라이트센 썼나요? 맞나? 그 다음에 또 뭐 썼어요? 학원 교재 하나 더 있어요. 3권이었어? 그래 초등학교 6학년 문제지? 그래 그거까지 3개인데 내가 말한 건 이제 선행 교재만 얘기하고 그래서 2권을 개념 유형 책이랑 그 다음에 라이트센이랑 이렇게 2권을 보통 썼는데 사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학원 교재 말고 다른 문제집을 더 풀어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좀 풀어봤다라고 하면 잘한 건데 사실 이거 2권도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힘들어 너무 빡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고 더 이상 뭔가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있는 문제집 말고 자기가 복습용으로 사용할 복습 교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하지. 대부분이 안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요것만 좀 적어놨는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수학학원이 끝나고 나서 영어 숙제하는 게 왜 잘못됐을까? 그 수학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집에 가서 그리고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그냥 책에 있는 거 풀어서 교재를 마무리하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겠지. 제일 중요한 건 그날 배운 거를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라고 하는 의미로 내주는 건데 복습의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학원 끝나면 밀려있는 영어 숙제를 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날이 되게 정확하게 그 다음날 영어 학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학을 절대로 안 보더라 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양심에 찔리는 게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고 당연히 수학학원이 끝났으면은 수학 숙제를 바로 해야 돼. 제일 좋은 건 밥 먹고 씻고 소화시키면서 바로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날 배웠던 거니까 자기가 정말 수학이 약하고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배운 건 그래도 머릿속에 아련히 기억이 남거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지식적인 게 남아있을 때 숙제를 하면 좋은 게 뭘까? 그 다음날 할 때보다 그날 할 때가 숙제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그 부분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그 다음날 되면 아무래도 까먹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 그럼 문제 풀 때 아무래도 어떻게 했어요? 막힌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 푸는 게 많이 생기고 그럼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풀어주긴 하겠지만 질문을 받겠지만 니네가 푼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해준 거잖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 효율적인 풀이가 사실은 아닌 거지.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날 나왔으면 그날 숙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켜야 되는 게 사실 순서대로 중요성 순으로 한 거야. 제일 너네들이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건 수학 끝난 날은 수학 숙제를 꼭 하세요. 영어 끝난 날은 영어를 꼭 하세요. 자, 우리 월수금반이죠. 그러면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월요일 날 수학 숙제를 하고 화요일 날은 영어 숙제를 하고 자, 수요일 날 수학하고 목요일 날 영어하고 금요일 날 수학하고 이렇게 수학 숙제를 그날 해보자 말이야. 그리고 토요일은 영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가건 안 가건 토요일 날 당연히 영어 숙제를 하고 만약에 토요일 날 영어 학원 안 간다. 나는 주 2일만 영어를 간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럴 때에는 뭐를 하면 좋을까? 를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선생님 채널 이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우리 반 재생 목록이 중1 블랙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를 대부분 다 올려요. 저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항상 녹화를 하고 근데 저거를 녹화해서 올리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뭐 유튜브 계산해서 돈 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200만 갖고 뭘 하겠니? 그럴 수는 없고 선생님이 저걸 올린 최고의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야. 선생님이 지금 아까 강조했잖아. 복습 오답노트 복습을 하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선생님이야 수학 수업을 몇 년씩 했으니까 머릿속에 항상 다 기억이 남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변명이래. 좀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수학만 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하고 뭐 다른 주말에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여러 과목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학 하나만 정신에 딱 팔려가지고 뭔가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어 학원 가면 수학 생각해? 안 하잖아요. 영어 생각해야죠. 영어에 집중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복습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 수학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과외 선생님이 아니잖아. 해가지고 가서 니네 집 따라가가지고 옆에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렇게 막 옆에 써줄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를 고민을 하다가 한 3년 됐어. 저걸 이제 올린 지가 거의 3년 정도 전에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는 이제 결석한 친구들을 보충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일찍 와서 뭔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니네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거, 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때 있을 때에도 결석하거나 이래가지고 보충하면 2시간짜리 수업을 하면 보충을 똑같이 2시간을 하진 않았을 걸 아마.
좀 짧게 하지 않지? 맞죠? 짧게 해요. 근데 그게 너네들한테는 좋은 거지. 1시간 만에 한 시간을 없앤 거니까.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여서 설명을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줘요. 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도 좀 소홀하게 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충을 받는 사람은 보충을 물론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완벽하게 내가 결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어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게 힘들어 사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수업한 걸 그냥 통으로 영상을 한번 찍자. 그래서 시작한 게 저 삼각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찍은 거예요. 핸드폰인데 선생님 지금 쓰는 핸드폰이고. 그래서 찍어서 처음에는 유튜브에 안 올렸어. 안 올리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동영상을 저장해놨다가 그 학생이 오면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에다가 그 영상을 넣어서 물론 일찍 오라고는 했지. 해가지고 그 문제 푸는 거나 개념 영상을 다 보여줬단 말이야. 물론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한테는 그게 싫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1시간을 줄이면 빼먹는단 말이야. 근데 2시간을 통으로 애들한테 보여주면 그날 왔던 것처럼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공부하기가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다가 이게 결석한 애들 말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좀 복습용으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찍은 거야. 근데 저게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 1시간 찍으면 용량이 4기가예요. 용량의 단위는 대충 알죠? 네. 알아요? 4기가예요. 그럼 선생님이 하루에 수업을 4시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녹화를 하면 16기가네? 한 달이 30일이잖아. 그럼 20일 정도 녹화했다 쳐봐. 그럼 20일 곱하면 320기가네? 10개월 찍으면 3.2테라네? 테라는 알아요? 네. 1000기가 1테라죠? 네. 그러니까 용량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에다 저장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옛날 걸 지워야 되나? 하다 보니까 또 아까워 지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유튜브가 떠오른 거지. 또 나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선생님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몇 개 못 올리는 줄 알았어. 근데 무제한이던데 보니까 따로 이제 승인만 한번 받으면 용량의 제한도 없고 무제한이길래 거기다가 올리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 옛날에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은 거기에 넣었는데 한 2년 전쯤부터의 영상은 다 거기 있어요. 옛날만 수업하면서 다니는데 올리니까 용량 절약도 하는 이제 개인적인 이익도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집에 대부분 와이파이 다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에 했었던 수업에 대한 공부, 복습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일단 선생님이 아까 장난삼아서 구독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공부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알겠지? 물론 장난으로 보고 선생님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댓글 다는 것도 괜찮아. 댓글 달아도 돼. 선생님 바로 반응해 줄게. 욕도 하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올려줄 건데 어쨌든 농담이고 채널 영상 보면서 우리 반 영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반 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면서 언제 얘기했죠? 토요일날 일요일은 놀아 그리고 일요일은 놀고 토요일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사람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토요일은 영어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그 주에 했었던 개념 수업 영상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 영상도 따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주긴 할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꼭 복습을 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 안 좋은 습관 또 얘기하자.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 적용하는 거를 대부분 많이 했지. 아무래도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 많잖아. 맞죠? 근데 일단 하긴 해야 돼요.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숙제를 빨리 끝내고 쉽게 공부하고 싶고 빨리 놀고 싶고 그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야. 너네들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당연하게 찌들어 살다 보니까 빨리 풀어서 적용하고 놀고 싶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2시간 넘어가는 사람 없지 않니? 네. 1시간 이내로 거의 해결하지 않니? 네.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중학교 공부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과 이미 좀 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랑 좀 다르다는 걸 벌써 느끼지 않아? 좀 뭔가 다르다는 게 보이죠?
나중에 2학년 거 이제 우리 1학년 게 지금 선행 과정 봤을 때 거의 끝난 거야. 입체 도형이랑 뒤에 통계단은 하나 남았는데 양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쯤 되면은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 걸 할 거란 말이야. 중학교 2학년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험을 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시험을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거 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 방식도 좀 바꿀 거야. 왜냐면 중학교 2학년 거는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공부를 1학년 때보다 더 꼼꼼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는 본인이 봐요. 어떤 피해를 볼까? 성적이 떨어져요. 안 나와. 아. 안 나와 그냥 성적이. 그래서 몇 점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시험 딱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제일 침울한 사람은 본인이겠죠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혼나는 건 부차적인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안 발생하려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돼. 자, 첫 수업 때, 첫 공부할 때 집중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까먹어도 돼. 야, 생각해봐. 다음 달부터 중학교 2학년 거 한다 했지? 그럼 시험은 언제 봐요? 학교 시험 언제 봐요? 그 다음 해에 보잖아요. 네. 1년 뒤에 보는 거죠. 까먹. 그럼 앞으로 몇 달 뒤야? 한 14개월, 시험이 4월부터 보니까 한 15개월 뒤에 보는 거야. 오늘 공부한 거 14개월 뒤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당연한 거예요. 영어도 하고 다른 과목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못해요. 근데 차이점은 이런 거야. 첫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대충 공부하고 대충 숙제하고 대충 풀고 고쳐서 세모 치고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선생님 저 책 다 끝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겉보기로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 대충 한 거잖아.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학원에서는 복습을 시켜주겠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복습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첫 수업에 집중해서 꼼꼼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물론 까먹었지만 복습을 하는 이유는 까먹은 기억을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재생을 하는데 그 재생이 되는 비율이 꽤 높아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알겠니? 난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니네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하다가 넘어온 거잖아. 그 정도 선행을 했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단 내가 머리가 좀 안 좋다라고 결론 짓거나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애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잘못된 습관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쓰다 말아서 더 쓸 게 있어. 여기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니네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기보다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매해 선생님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화목토에 이제 예비 중이 올라간 일에 1년 선배들이 있어. 그 친구들도 첫날에 이 얘기해줬어요. 1년 전에 정확하게. 걔네들한테. 그래서 야 니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선생님이 앞에 써준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없으면 니네 공부 안 한 거야. 하나라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게 1년 전보다 생겼다. 그러면 니네는 성장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얼마 전에 수업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또 했거든. 야 니네 그때 여기 앞에다가 써줬던 거 기억나냐? 당연히 기억 안 나죠. 1년 전 건데. 그래서 내가 또 똑같이 써줬어 순서대로. 저거 중에 내가 1년 지나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칼같이 잘 지켰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뭐 있어라고 다 물어보니까 없는 애도 있고 거기다 한 7명 8명 되거든. 없는 애도 있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애는 그 반에는 내가 10개를 써줬는데 지금 내가 5개밖에 안 썼네. 10개를 써줬는데 제일 많이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3개까지 있는 애가 있었어.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 수업 끝난 날 무조건 그날 그 과목만 했대. 내가 이 말을 한 날부터 무조건 했대. 대신 좀 힘들었대. 바꾸려고 하니까. 왜?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살았잖아. 대부분. 근데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다. 첫 달에 좀 힘들었는데 버릇이 들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업 끝난 날 그냥 잤대. 감기 기운 있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학 숙제를 했다는 거야. 몸이 안 좋은데.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늘 하던 건데 갑자기 안 하고 자니까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깼어요. 그러는 거야. 꿈에서 자기가 수학 숙제하는 꿈을 꿨대 심지어. 그래서 그 꿈에 놀라서 깼다는 거야. 십자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평소보다 아침 일찍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수학 숙제를 했다는 거야. 얼마나 대견해. 물론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쩐지 얘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픈데 좀 더 자주 왜 일어났을 때 수학 숙제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 모습이 되게 놀랐는데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엄마랑 그 애랑 공부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관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날이 있은 뒤로 엄마가 아이가 숙제를 너 숙제했어? 너 왜 숙제 안 해? 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 왜 그럴까? 그 아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래서 그 얘기를 써야 되잖아. 부모님이 너희들을 바라보는 공부에 대한 신용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이건 본인도 찔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걸? 숙제 했어 안 했어 물어보는 어머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했는데 자꾸 안 믿고 막 펼쳐보면서 확인하고 그런 엄마들도 가끔 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당했다 생각해봐. 기분이 어떻겠어? 짜증나죠. 아니 했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어? 이런 생각 드니까 또 이제 사춘기 올 때 슬슬 됐잖아 남학생들. 네. 그러면 반항심 생기니까 엄마랑 싸워. 문 쾅 닫고 안 나와. 그런 일 니네도 생겨 나중에. 알겠니? 근데 그럴 시기야 중학생 때는. 그런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여학생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근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자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자 여기를 좀 다시 하자. 처음 공부했을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잘 해놓고 복습까지 잘 해놓고 까먹어도 돼. 어차피 나중에 복습하면서 복구 작업을 할 거야. 15개월 뒤에 복습을 하지 않겠어? 했을 때 열심히 집중한 애들은 복구량이 팍 늘어나. 그럼 머릿속에 각인이 더 잘 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남고 나중에 시험 공부하거나 그럴 때 정말 술술 잘 풀려요. 어려운 문제 빼고는. 근데 문제는 첫 수업 때 대충 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복습을 했을 때 내가 저런 걸 했었나? 선생님 저거 그거 언제 했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꽤 있다. 그럼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큰일 나는 거야. 처음 공부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우리 나름 그래도 선행을 6개월 이상 과정에 선행을 이미 한 거란 말이에요. 중1 기준으로. 근데 그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물론 선생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선행을 공부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잘못된 습관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은 야 다음 거 진행을 하자. 다음 이런 공부 절대 안 시켜. 선생님은 그런 공부 방식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진도 빨리 빼는 애들 많죠. 네. 수학 같은 경우 특히나 정말 빠른 애들은 이제 중학교 거 거의 끝나가고 고등학교 거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걔네들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 물론 제일 좋은 생각은 그래서 어쩌라고가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보자마자 쟤는 저렇게까지 지도를 많이 나갔는데 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면 한 사람 있을 걸 아마. 네.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많이 지도해 봤잖아. 그렇게 진도를 많이 뺀 애들의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10명 중에 9명은 지 수준이 안 맞게끔 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머리가 좀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만 뺀 애들이 많아요. 확신해요. 걔 중에 딱 한 명 정도는 잘못된 것도 없고 머리도 좋아. 그럼 이걸 안 한다는 얘기는 걔 노력형이라는 거야. 머리도 좋으면서. 그럼 그런 애들은 머리도 좋은데다가 노력까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애들은 남는 게 시간이야.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나도 머리가 안 좋아 사실은. 우리들과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애란 말이야. 그런 친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친구는 부러워해도 돼. 쟤는 저렇게 공부를 하네? 나도 따라해야지.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알겠죠? 되게 웃기죠? 네. 같은 친구, 같은 나이 친구인데 왜 쟤를 따라해요? 자존심 상해요 선생님. 나는 나만의 공부 방법을 할래요. 물론 좋아요. 근데 선생님도 머리가 안 좋은 시절에 지금도 안 좋아 사실은. 이따가 수업을 해보면 안 돼.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수학. 그건 아니잖아. 수학은 어떤 하니까 가르치는 거지. 나 수학을 하긴 하는데 암산을 못해. 니네가 계산하다가 내가 막히면 니네가 나 좀 풀어줘야 돼. 진짜야. 야 이거 뭐냐? 곱하기 모르겠다. 얘기 계산 좀 해줘라 이런단 말이야. 니네 암산할 수 있지? 힘드니? 미안해 그러면. 어쨌든 못한단 말이야. 22 플러스 8 플러스 막 이런 것도 암산 빨리빨리 못해.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가 나보다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건 암산. 더하기 빼기 암산은 니네가 나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기죽을 필요도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야 계산 좀 해봐라 이러면 계산 좀 해줘.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자, 어쨌든 머리 좋은 애가 니네 반에 만약에 있으면 그리고 걔랑 친하다. 그러면 걔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봐. 물어도 봐봐. 솔직히 니네 친구들하고 있으면 공부 얘기 잘 안 하잖아. 노는 얘기 많이 하잖아. 당연한 거야. 니네가 어떻게 무슨 고3도 아니고 공부 얘기를 하냐. 미친 거죠, 공부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런데 가끔은 그 친구가 학원에서 숙제를 하거나 학교에서 숙제를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수학 같은 경우만큼은 좀 물어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는 것 중에 분명히 이걸 고치고 있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아직은 그런 게 힘드니까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최고의 목적은 얘를 다 깨는 거예요. 이것만 깨면은 그 주변에 잘못된 9명들 선행만 디립다 말이 나고 지 주제에 안 맞게 공부에 빨리 진도 나가는 애들을 니네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거 헛헛 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게 증거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가정을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진도 빠른 애들이 머리도 좋고 잘 그거를 소화하면서 자기 걸로 다 만들면서 진도를 빨리 뺀 애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동일한 시험지로 레벨 A반, B반, C반, S반 시험을 보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보면 당연히 이쪽 반일수록 반평균이 높아야 되지 않겠니? 네. 머리가 좋고 다 지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잘 풀 거 아니야. 학원에서 똑같은 시험지를 시험 볼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도 시험을 보면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알아? 물론 평균은 2반으로 갈수록 좋기는 해. 근데 각각의 반마다 특징이 있어. 극단적인 반만 얘기해. 얘는 현행반이에요. 우리는 여기나 여기 좀 더 있지 않아? 다행이다. 우리는 제일 머리 좋은 애, 막 그 친구들 중에 고등진도 막 나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잔 말이야. 시험을 봤으면 평균이 얘랑 비교하면 막 수십 점 차이 나 사실. 굉장한 현실이. 그런데 개별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반에 꼴찌가 45점이 나오고 이 반의 1, 2등이 70점, 80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물론 꼴찌에서 두 번째도 한 5, 60점 나올 때도 있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45점, 50점은 여기에 있는 숫자 애들이라는 거야. 공부 대충 하는 애들, 잘못하는 애들. 머리가 좋았다 하더라도 습관이 안 좋은 애들이라는 얘기. 그럼 반대로 진도가 느린 반인데 7, 80점이 나. 물론 잘 본 점수는 사실은 아니죠.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점수차가 꽤 나지 않니? 그래도? 네. 점수차가 꽤 난단 말이야. 레벨이 차이가 나는 애들. 그 아까 내가 말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실력도 좋은 애들이 다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 반에 들어가고 진도를 빨리 뺐다면 이 성적이 나오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면 안 좋은 애들이 되게 많아. 다른 학원들 다 똑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근데 수학은 더 심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행반이어서 2반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얘네들을 다 깹시다. 안 지키자. 이거를 깨버리고 아니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리 좋은 애들 중에 몇 명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봤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열심히 좀 하면은 이겼다. 언젠가는 얘네들 몇 명 더 이길 수도 있겠구나. 공부라는 게 사실 상대평가거든요. 나중 가면은요. 그러니까 경쟁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친구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수능 같은 걸 보게 되면 다 상대평가란 말이야. 상대평가가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내가 1점이고 얘네들이 다 빵점이면 걔가 1등인 거야. 내가 99점 받았는데 다 100점이면 나 꼴찌인 거야. 그게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내가 소신껏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럴싸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매해 시험을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6학년 때 저쪽 반에 있을 때도 아마 같은 시험지를 한번 봤을 거야. 열공대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너도? 네. 아니에요? 6학년 때는 안 하나? 열공대회라고 없었어? 저학년만 하나 그래? 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내가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이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이런 학생. 그래서 선생님이 요 반을 지도한 적은 없고 요 케이스가 벌어졌던 작년 중에서 다른 반 담임 선생님 반이었는데 여학생 중 한 명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왜 들어왔는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물어봤더니
공부를 자기가 혼자 했대. 독하겠대 수학을.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중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더래 자기 머리가.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등록을 했는데 물론 그쪽 담임 선생님이 잘 알려줘가지고 수월하게 공부를 했대. 근데 자기 딴 애는 뭔가 좀 찝찝하더래. 뭐가 찝찝한데? 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래 사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더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네가 공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완벽주의자 같아. 라고 했더니 또 그런 것 같대. 공부하면서 되게 꼼꼼하게 했대.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어. 너 이렇게 해? 아니요. 수학 끝나는 뭐 학원 안 다녔지만 걔는 학원 다니고 나서 영수를 같이 등록한 거야. 수학 끝난 날 수학 했대. 누가 시켜서? 아니래. 본인이 했대. 영어 끝난 날 영어 했대.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해. 진짜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걔가. 되게 재수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 또 다 물어봤어. 너 학교에 숙제하니? 아니요. 집에서 늦게까지 하는데. 오답노트 쓰니? 그때 그 학생이 왔을 때 오답노트가 없었어요. 근데 지가 페이퍼 가가지고 스프링노트 써서 지가 다 썼어. 언제 썼어? 집에 가자마자. 그 다음에 학원 계좌 말고 복습 계좌 하나 샀니? 근데 이건 안 했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대.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다 부차적인 얘기고 또 이제 요것도 있어. 너 부모님이 너 공부 관련해서 터치한 적 있어? 아니요. 저 하든지 말든지 냅두던데. 근데 그 집은 이제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공부 욕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잘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냅둔 거야. 뭐 너 학원 다니겠다고 한 것도 엄마가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한 거래. 그래서 이 학원도 걔가 알아보고 들어온 거야. 뭐 기특하긴 해. 어쨌든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지가 다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미 다니고 있었던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그 애가 찝찝하다라고 한 거를 계속 직접 얼굴로 보고 대화한 건 아니고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 거의 한 2-3시간 얘기를 했어요. 공부관을 상담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공부 욕심이 걔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얘기해줬어. 문제집 하나 사서 더 풀어봐. 내가 물어봤어. 복습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면 너 시간 없지 않겠냐? 했는데 그럴 것 같은데 왠지 하나 더 풀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집단에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원 가기 전에 문제집을 2권을 샀거든요. 현행교재랑 선행교재 복습책.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복습해야 되죠. 그럼 그 문제집 하나 산 거야. 난 지금 1학년 2학기 거 하고 있죠. 좀 있으면 우리 2학년 1학기 거 들어간다 했죠. 그럼 2학년 1학기 걸 또 같이 산 거야. 니네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사서 걔가 나한테 계획을 어떻게 이 문제집을 풀면 되는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 네가 세워서 해봐라고 했어. 왜냐면 그것도 공부야. 사실 이거 알려주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들이 캐치를 못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집도 네가 사서 한번 계획 세워서 해봐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문제집을 얘기할게요. 1학년 1학기가 현행교재죠? 요날하는 거예요. 이때는 학원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무조건 했대. 걔네 집 겁나 시끄러워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도서관 집 근처에 있잖아. 대부분 있죠? 안 가본 사람 없잖아. 그치? 가본 적은 다 있잖아.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알지? 알아요? 열람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딱 2시간만 하는 거야. 더 그 이상 하지도 않았대. 딱 되면 그냥 집에 무조건 왔대. 왜? 놀아야지. 어떻게 공부만 해? 난 니네들한테 공부 얘기만 하지 않는다니까. 놀 땐 놀아도 돼요. 이거를 매주 했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했대. 심지어 주말에 명절 껴있을 때도 했대. 독하죠? 응. 친척집 가서 자야 되는데 문제집 갖고 가서 2시간 동안 했대. 핸드폰 불 켜놓고 했대. 그리고 2학년 1학기 건 우리 선행 복습교재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겠지. 예를 들어서 첫 단원 1, 배단원 1단원이 끝났어. 처음 거, 뭐 유리수와 소수 뭐 이딴 얘기 나오는데 그게 딱 끝났더니 그 끝난 주말에 또 했대. 근데 문제집 한 권 한 챕터면은 양이 안 많아. 많아야 200문제 될 안쪽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2시간 동안 해결을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했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대. 그래가지고 이 문제집 2권을 1년 동안에 꾸준히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연말에 똑같은 시험지 갖다 시험을 봤더니 88점이 나온 거야. 실제예요. 영재반 꼴등보다 훨씬 잘 봤어요. 심지어 A반, B반 1등 점수가 67점, 78점 막 이렇게 나온 거야. 1등. 반별로 1등. 근데 걔네보다 얘가 압살한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계획 세워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하고 안 좋은 습관 깨면서 했더니 자연스럽게 느는 거야.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했는데 이 친구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3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조언을 많이 해주니까 한번 도전해볼게요 라고 맨 마지막에 딱 대화 내용이 그거였어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뭔지 뭐 사야 될지 추천해주세요. 그것도 얘기 안 해줬어. 네가 서점 가서 다 쳐다보고 널 펼쳐서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건 네가 골라서 풀어 라고 해서 문제도 지가 고른 거야. 계획도 지가 세운 거야. 토요일날 하겠다. 방학 때는 학기 중에 이제 방학 때는 평일에 다 온 거야. 그래서 얘가 B를 받아가지고 방학을 했더니 이제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진도를 나온단 말이야. 고등학교 문제는 또 2권을 산 거야. 유형수를. 중간 난이도, 중상 난이도 2권을 산 거야. 해가지고 방학에 있는 시간이 널널하니까 맨날 1시간씩 했대. 욕심 안 부린 거야. 딱 1시간만 한 거야. 그 책상에 놓는 그 단말기 있죠? 시계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그거 딱 타이머 스톱워치 맞춰놓고 1시간 동안만 했대. 그 이건 니네들도 지켜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핸드폰 옆에 놓으면 안 돼. 학원에서 학원 숙제 집에서 할 때 있잖아요. 핸드폰 옆에 놓지 마세요, 절대. 보게 되죠? 알림 오고 그러면 얘네 패매 같은 거 하잖아. 알림 오면 소리 오면 뭐 보고 싶잖아. 누가 메시지 보냈지? 팔로우하는 사람 글 뜨면 보고 싶잖아. 근데 그걸 책상 옆에 놓으면 안 되죠. 근데 얘도 그랬던 애야. 근데 내가 그건 얘기를 그냥 핸드폰 옆에 절대 놓지 마. 엄마한테 주변에 장롱 안에 집어넣어. 이불 안에 넣어놓고 1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절대로 꺼내지 마. 네, 바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에 문제 푸는 양이 늘어난대. 왜? 문제 풀다가 핸드폰 보면 시간이 어때요? 가죠. 심지어 수학 문제 풀 때 집중력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겠지. 근데 딱 1시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니네가 공부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다가 문제 풀어주면서 그걸 듣는 스트레스보다 자기가 집에서 혼자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 사실 내가 앞에서 떠드는 게 니네한테는 곤욕이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사실 이번 방학에 4시간 나랑 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힘든데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이 됐건 문제집을 풀건 하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니네가 이제는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라고 니네들한테 바라진 않을 건데 언젠간 해야 된다는 거 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2학년 1학기 걸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좀 추진을 하기는 할 거예요. 문제집 복습하는 거를 좀 시키긴 할 거예요. 왜냐면 2학년 1학기 뭐 때문에 얘기했어? 시험 때문에. 그래서 첫 수업을 완벽하게 해놓고 까먹어야 돼. 까먹은 건 여러분들한테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첫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던 유튜브 채널 영상인 거야. 여러분들 저쪽에 초등부 했을 때 개념 수업 학원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보통 어떻게 설명해 주시지? 앞에다가 써주죠? 써주면서 막 이제 그림과 도형 공부했으니까 도형 그려주면서 개념 대응인가 설명해주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잘 봤어? 네. 노트 필기를 혹시 했니? 아니요. 그냥 앞에 써주는 거 잘 보기만 했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책에 있는 개념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거나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떨 때 볼까요? 문제를 풀다가 까먹은 개념이 있으면 앞에 우리 라이트쌤 보면 개념 페이지 있잖아. 그럼 본 사람이 있다면 잘한 거야. 본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잘한 건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개념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걸 찾아보잖아. 그런 경우 있죠. 잘못된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을 할 때 책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설명을 해주지만 문제를 풀면서 알면 좋은 부분은 조금 덧대서 더 얘기를 하는 편이라.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것만 갖고 공부가 완벽하게 사실은 잘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일단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글씨 써주면서 설명해주면 잘 보세요.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운동 영상 찍은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올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좀 해야 되는 건 노트 필기 하셔야 돼요. 집을 떠나서 선생님 채널 영상을 보면 선생님은 인터넷 강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터넷 강사가 뭔지 아니? 네. 인강이라고 하세요. 인강? 네. 인강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면 인강 선생님처럼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면 아는데 이거 영상 보면 이거 안 보여. 이것도 안 보여. 선생님 위아래를 이렇게 잘라. 까맣게 잘라. 잘라가지고 좀 칠판 글씨가 좀 몰입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자를 거야. 편집해서 올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서 나를 보는 것과 집에서 영상 보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를 거야. 근데 니네들이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겠어? 저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녹음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보면 나름 또 느낌이 이상할 거야. 영상에 내 목소리가 나온다 생각해봐. 니네 취미가 자기 음성 찍으면서 녹화하는 취미가 있나요? 아, 없죠? 당연히 없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저 수업 영상에 니들과 농담하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 나면 그것도 되게 신기해.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재미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데 그 반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좀 보고 따라하라 그랬지?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 했지? 그럼 따라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그것도 성취감이 있고 제일 정말 니네들이 했을 때 최고의 성취감은 뭐냐면 이거야. 88점 받아. 앞반에 있는 1등 얘는 뭐 어쩔 수 없어. 1등 막 100점 이렇게 당연히 나오니까 걔네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는 애들 상대하지 마. 알았지? 근데 얘네들은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해. 그래서 나보다 레벨이 높은 애들이 1등을 한번 이겨봐. 언젠가. 그러면 그게 제일 니네들한테 제일 성취감이야. 아 하니까 좀 되네. 어려웠던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 솔직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학원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 거의 없다 했지. 네. 똑같은 얘기야. 난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나는 좋아서 하고 있기는 해. 믿기지 않지만. 와. 진짜야.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거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어쨌든 재미없는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니네들한테는 엄청난 곤욕이죠. 힘들어요.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학교는 다녀야 돼요. 선생님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유학 갈래요. 그러기엔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예. 해야 돼. 그래서 잘하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자. 열심히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직 시험 보려면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중학교 1년 동안에 했으면 하는 건 열심히만 좀 하자. 시험 봐서 100점 맞자가 아니야. 못 맞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열심히만 좀 해서 자기에게 숨어있던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걸 하고 이런 성취감도 좀 느껴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수학이라는 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1년 동안 선생님한테 지도받은 이제 예비 중2 학생들이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여기 중에서 내가 자신 있게 지키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통적인 분위기가 뭐였냐면 아 그래도 내가 1년 전보다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구나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느껴진대. 애들마다 다르죠. 뭐를 지키고 안 지켰는지. 근데 그게 2학년에서 3학년 됐을 때에도 뭔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고 3학년이었다가 고등학생 올라갔을 때도 뭔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런 변화 없이 늘 숙제는 이렇게 하고 늘 숙제는 학교에서 많이 하고 오답노트 안 쓰고 복습 교재도 하나도 안 풀고 그냥 암기해서 적용하는 거에만 급급한 공부만 하고 편한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만 하다가 중학교 생활을 지나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그냥 적응 못해요. 여러분. 자기 아는 친구들 형이나 뭐 언니 누나 오빠들 중에서 고등학생 지인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시험 공부했던 거 공부했던 거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겠죠. 근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 형 고등학교 공부하니까 어때요? 이럴 거야. 수학은 더 놀릴 거야. 어려워서 그런 게 제일 큰데 선생님이 매 지도해 보니까 그 중에 적응을 잘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 이 학생의 케이스인 거야.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합시다. 열심히 좀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도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할 거야. 처음부터 이거를 다 시키지 않을 거야. 힘들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너네들이 저거를 해결하는 건 3년 동안의 과제예요. 근 몇 개월 만에 저거를 딱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1년쯤 지났을 때 저기 있는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난 자신 있게 안 하고 있어요. 고치고 있어요. 라는 게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알겠죠? 학원에서 보는 시험 못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내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싶은 건 지금과 1년 뒤, 6개월 뒤가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행에 대해서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혹시 내가 진도가 너무 느려서 스트레스였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있니?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긴 해. 주변 애들이 진도가 빠르든지 말든지 걔는 걔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알겠죠? 그 친구들 대부분 9명일 거야. 대부분. 주제에 안 맞게 열심히 많이 한 애들밖에 없을 거야. 알겠죠? 그런 애들 다 망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도 보면 똑같아. 이 케이스랑 똑같아. 진도 빠른 애들 나중에 내신 시험 보면 잘 볼 것 같지? 또 그렇지 않아요. 시험 못 보는 애들 꽤 많습니다. 선행만 빠르면 뭐 할 거야? 중학교로 내신 시험도 잘 봐야 돼. 알겠죠?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알겠지? 저기 있는 거 다 고쳐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면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면서 재밌다의 지읒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주 좋은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좀 장황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떠들었어. 근데 이것도 선생님 올려놓을 거니까 집에서 그냥 한번 봐봐. 알았지? 근데 시간이 기니까 다 정주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 뭐 빨리 돌리기 위해서 부담을 이렇게 좀 넘기면서라도 아 내가 이제 저런 거를 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각인을 좀 합시다. 우리. 알겠죠? 선생님은 공부 얘기만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고 좋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업 나가면서 이제 바뀌는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고 그 수업 시간 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2주 정도는 고생해야 돼. 알겠죠? 그럼 아까 말한 거 학교 다니는 것도 한 2달 정도까지는 좀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좀 공부하다가 졸고 이런 부분 또 늦게 오는 친구들 분명히 생겨. 앞반이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 생기는데 다 이해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막 일부러 늦게 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교복만 입은 게 아니라 정신도 좀 성숙할 수 있게끔 예.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알겠죠? 예.